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 디테일러 혹동비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. 일단은 대답은 좀 반반이에요. 보통 제가 이런 질문류의 어떤 주제를 정할 때 가능하니까 이런 질문류의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무조건 가능하다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라는 것은 지방 재배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, 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한 경우가 있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한 경우가 있어요. 환자분이 속으신 거죠.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. 그게 어떤 경우냐면, 지방을 제거만 하는 병원이 있어요. 재배치를 하려면 사실 박리 범위를 더 넓게 해야 되고 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, 그러다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생기죠. 피도 나고 뭐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고 얕은 곳까지만 들어간 다음에 지방만 좀 빼고 수술을 끝내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속으신 건데,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지방 재배치를 했다고 한 경우도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, 어찌됐든 지방을 건드린 거잖아요. 뭐 제거를 했건 재배치를 했건 건드린다는 거는 무슨 어떤 기구로 건드리는데, 그게 보통 지방을 건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뭐 수술 도구 가위나 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전기 수작기 또는 뭐 초음파 같은 걸로 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의 지방에 열이 가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삼겹살이 지방이잖아요. 생으로 먹기 전에 나왔을 때는 삼겹살이 몰캉몰캉하죠. 부드럽죠, 지방이. 잘 들어가고 부드럽잖아요. 근데 그걸 약간 구우면 어떻게 되죠? 열을 가하게 되면 좀 딱딱해지죠. 물론 뭐 씹을 정도는 되지만 굽기 전에 비해서는 딱딱해지죠.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, 우리 눈밑 지방에다가 열을 가해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으면 그 지방이 약간 딱딱해져 이렇게 돼 있어요. 오그라들어 있고 좀 딱딱해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재수술, 다시 재배치를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특히나 이제 재배치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가 더 그렇고, 더 많이 건드려졌으니까. 그리고 차라리 약간 지방 제거는 사실 지방을 둘러싼 경막을 조금만 열면 지방이 뿅 하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건드리고 적게 연 다음에 지방을 제거할 수가 있어서, 차라리 지방 제거만 하신 분이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지방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죠. 지방이 양이 줄어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겠지만,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술의 가능 여부는 들어가 봐야만 알아요. 열고 들어가 봐서 지방 상태를 봐야만 이게 된다 안 된다,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담할 때 저도 이렇게 답을 드리고 있고, 해봐야만 합니다. 이거는 들어가서 봐야만 알고, 수술이 끝나고 나야 어느 정도 재배치가 가능했습니다라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 되겠죠. 이 수술은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. 왜냐면 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재배치가 제대로 돼서 잘 펴졌다면 재배치를 다시 할 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죠. 물론 지방 양이 좀 많아서 재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룩한 게 남은 경우는 있지만, 그거는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이라고 하고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재배치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지방만 좀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돼서, 그거는 말은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제거가 되겠죠. 재수술에서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, 지방 재배치를 진짜로 제대로 했는데 그걸 또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. 존재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수술에 재배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거만 했다든지, 그건 이제 속으신 거죠. 그런 경우 재수술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고, 재배치를 제대로 했는데 불룩한 게 남았다면 그거는 지방을 줄이는 작업, 제거만 해야 하는 작업을 재수술 때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. 첫 수술을 이제 하안검으로 하신 중년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렇게 눈밑이 불룩한 게 남았거나 눈물고랑이 남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 제일 흔한데,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 케이스가 되겠는데,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눈 밖에 있는 피부를 좀 째고 보통은 눈밑 지방 제거를 하던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, 그런 걸 또 아예 생략해버리는 병원들이 있죠. 눈 밖에 하안검 피부 제거만 하고 꼬매고 끝내는. 그러면 수술 직후에는 부어있고 약간 피부를 당겼으니까 팽팽해 보이겠죠. 그래서 1년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엔 한 1년만 지나도 불룩한 게 다시 나오고 눈물고랑이 남아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가장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그런 하안검 수술을 첫 수술을 했는데 눈밑 지방이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. 그거는 지방을 아예 안 건드리는 경우도 많아서 밖을 뗄 필요가 없고 눈 안으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만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죠. 말은 재수술이지만 실제로는 첫 수술에 가까운 첫 수술 때 지방을 전혀 안 건드린 하안검 피부 절제만 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. 아무튼 그래서 그런
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. 첫 수술에 지방 제거만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, 재배치를 한 분이 있을 것이고, 하한검만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,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찌됐든 문제가 남아서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재수술을 하게 됐는지, 효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케이스는 젊은 분이니까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다는 거죠. 근데 지방이 불룩한 게 남아있고 눈물고랑이 남아있죠.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 제거만 한 걸로 의심이 되는 분이죠. 그래서 재배치 재수술을 하기로 했고, 재배치 재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봐야만 압니다라고 했지만, 그래도 이런 경우, 그러니까 지방이 분명히 남아있고 눈물고랑이 남아있는 경우, 이 경우는 좀 안 한 걸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제거만 한 걸로 의심이 되니까 재배치 재수술을 제대로 하러 들어가 보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환자분은 아마 재배치가 안 된 것 같다, 그러니까 해보자, 이제 가능성이 높다, 다시 잘 될 가능성이 꽤 있다,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, 수술을 일주일째 좀 부어있는 건 있지만 눈물고랑이 깔끔하게 없어졌고 불룩한 것도 재배치가 잘 됐죠. 다음 분의 경우도 젊은 분이니까 지방 재배치를 했을 텐데 약간 불룩한 게 남아있고 눈물고랑이 남아있고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니까 들어가서 다시 시도를 했고, 눈물고랑이 이렇게 잘 없어지고 지방이 잘 펴졌죠. 그래서 이분도 아마 지방 제거를 한 게 아닐까 싶은, 이제 본인이 알고 지방 제거만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으신 경우도 있는데, 어찌됐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. 다음 분들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하안검 수술을 하신 중년분들인데, 하안검을 하셨다는데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남았죠. 눈물고랑 그대로 남아있고요. 그럼 지방 재배치 안 했다는 뜻이죠. 그래서 뭐 지방을 약간 뺐을 수는 있으나 아직은 양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재배치를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눈 안으로 결막 쪽으로 들어가서 재배치해서 눈 밑이 좀 평평해지게 이렇게 지방 재배치를 잘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였고요. 다음 분의 경우도 남자분이신데 하안검을 했다는데 이 눈물고랑이 그대로 남아있죠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재수술 들어갔고, 남아있는 지방으로 최대한 펴가지고 눈물고랑을 없애는 작업, 지방을 펴는 작업을 했죠. 다음 분도 남자분이신데 하안검 하셨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불룩한 게 있고 눈물고랑이 남아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안 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 재수술로 눈물고랑을 없애드렸고요. 마지막 케이스는 중년 여자분이신데 하안검 하셨는데 약간 불룩한 게 남아있어서 싫다, 심하진 않으신데 거슬린다 이러셔서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로 평평하게 이렇게 펴드린 분이 계셨죠. 이 세상 일이 좀 그래요. 존재하면 안 되는 수술이지만 알고 지방 제거만 하셨든 뭐 속으셨든 간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하안검 하실 때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, 눈밑 지방 재배치도 꼭 같이 하는 게 맞는지, 피부 혈제만 하는 건 아닌지, 특히나 이제 수술비가 굉장히 저렴한 곳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. 눈밑 지방 재배치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싸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싸게, 또는 비전문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얕은 곳 피부 쪽만 수술하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받고 이렇게 많은 환자를 그렇게 해드리는 병원들이 있는데,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처럼 잘못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. 그래서 하안검 하실 때는 반드시 지방 재배치 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알아보실 때도 재배치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, 어떻게 내가 재배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, 제거만 하는 건 아닌지,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수술하셔야 이런 존재하면 안 되는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